자, 첫 번째, 어떻게 공부를 시작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사실 나의 학습 상태를 점검을 하셔야 하죠. 특히 이제 그냥 일반 영어 공부할 거야 라고 할 때는 선생님들의 그 일반 영어 실력이라는 것은 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어느 수준인지를 체크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이 무엇이냐면 최종 목표점을 가지고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제가 10가지를 리스트업 했는데 이것은 제가 문제풀이 그리고 기출 때 이제 드리는 점검표예요. 작년에 드린 것은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이게 돼야 돼. 그래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 일명 시험을 볼 수 있어 라는 목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대비 내가 어느 정도인가를 이제 점검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이제 끝을 가지고 이제 갭을 찾아보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어떻게 이제 선생님들이 점검하시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시간 내에 문제를 다 풀 수 있는지 없는지가 아주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이제 점검 요소예요. 근데 이게 상당히 또 어렵죠. 그래서 맨 끝에 보면 제가 그 22학년도 기출문제를 지금 인력 문항만 지금 뽑아놨거든요. 만약 시험을 안 보신 분이라면 그걸 한번 보시고 점검을 해보시고, 시험을 보셨다면 내가 시험 본 거를 가지고 점검을 해보시면 돼요. 시간 내에 들어오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 시간 내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면 뭐예요? 설명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풀 그 프로세스를 계속 돌리는 이제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2번하고 3번 같은 경우는 아주 피지컬하게 그 내가 어느 정도 이해도가 되는지 선생님들이 점검해 볼 수 있는 요소예요. 지문당 모르는 단어가 2~3개 정도이면 그래도 80% 정도의 이해도는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하면 지금 단어장을 하나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꾸준히 하시기 바래요. 뭐 플랜을 2달 플랜이나 상반기 플랜이나 아니면 한 달은 너무 이제 아마 좁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돌리는, 상반기 내에 2~3번은 돌릴 수 있는 그런 플랜을 가져가시고, 저의 커리 안에서도 계속 단어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중복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 책 따로 있고, 이제 교재에서 나오는 것, 수업에서 나오는 것 따로 있고, 자, 그렇게 해서 최종 목표는 지문당 그래도 2~3개 넘지 않게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질문을 읽었을 때 이해도라는 것은 요지가 파악이 되는지, 그리고 이 질문의 구조가 파악이 되는지, 이게 파악이 돼야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80% 이상은 돼야 문제를 풀 수 있고, 뭐 정보 답의 영역을 찾을 수 있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정도가 되는지를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하고, 또 이게 목표이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이 정도 해도 문제는 풀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상반기에 공부할 때는 어느 정도의 이해도를 목표를 하냐면 100%예요. 100%. 그게 100%가 무엇인지 이따가 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를 읽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나만의 방법과 순서가 있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거는 이제 기출 이후서부터 우리가 연습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 대한 것이거든요. 이거는 문제 풀이에 적용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5월 이후에 우리가 빌드업 할 수 있는 이제 부분입니다. 서술형은 지문에서 답의 영역을 찾을 수 있어야 해요. 그러면 3번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구조나 이런 것을 모르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또 키워드를 놓치지 않고 이제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쓰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썼는지를 점검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입형 같은 경우에는 찾기 전에 고려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알고 있는지, 그냥 무턱대고 찾았는지를 보시면 돼요. 이 고려할 사항을 무엇인지를 기본서부터 지금 오늘 시간서부터 1, 2월에 지금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엇을 고려해야 될지. 그래서 이것을 모의고사 때만 오시면 다 설명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 찾는 연습,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지 그 기본을 이제 1, 2월에 배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8번 같은 경우는 단어가 지문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오늘 이제 그 답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이 역할을 모르면 단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키워드에서 오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 다 알았어. 그래도 내가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거는 이제 앞에 실력도 이제
그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문제를 되게 많이 풀어보면서 이게 또 정확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기본기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연습을 통해서 요거 9번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가장 이제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까지 있느냐? 이거는 제가 하는 영역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때 문제에 가서는 내가 설명할 수 없다 할지라도 지금 1, 2월에서 하는 지문들은 다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목표로 지금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맛을 한번 보실 거예요. 그래서 10번 정도 도달하나요? 라고 이제 지금 퀘스천을 하실 수 있는데 도달합니다. 그래서 실제 합격권에 있었던 선생님들, 실력이 이제 좋은 선생님들, 안정적으로 1차 점수가 나온 선생님들은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하는 게 틀려요. 선생님, 제가 이거를 썼는데 제너럴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제가 스페시픽을 고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자기의 오답을 저한테 확인을 합니다. 근데 그 전 단계 선생님들의 질문은 뭐냐면 왜 이 답은 안 돼요? 라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차이가 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요. 결국은 지금 여기에 지금 써진 부분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영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리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라이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단어랑 구문 이해가 돼야 하고 요거는 꾸준히 계속 하셔야 되는데 기본 이상은 우리가 아주 구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선생님들 다 이제 공부를 하셨을 거고 이것을 집중적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저희 과정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 3, 4월에 Authentic Readers 할 때는 Reading for Insight 할 때는 요것도 이제 커버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문의 논리 흐름 알아야 하고 키워드의 흐름 요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의 기본기를 하는 것이 지금 1, 2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가 되는 거죠. 자, 정문 쓰기는 따로 준비를 1월 달에 한번 점검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답안 패러프레이즈 하고 요약 쓰기 하는 것은 3, 4월에 같이 할 거고요. 문제 요구사항 이해와 시간 내에 풀기, 이건 이제 기출서부터 시작. 그리고 시간 내에 풀기는 이제 문제풀이에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해야 나중에 문제 요구사항을 이해하고도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되죠? 못 맞춰요. 답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단추이면서 1년 내내 이것은 다시 점검하고 해야 되는 아주 기초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중에서 나의 보안학습 영역이 이제 우선순위가 뭔지를 보시고 꾸준히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코र्스 오브젝티브 할 때 다시 한번 이제 점검을 해 드릴게요. 8주씩 시작할 때마다 코र्스 오브젝티브스를 여러분들 확인을 하십니다. 그리고 맨 뒤에 가시면 8주가 끝날 때 되면은 코र्스 리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이제 활용을 할 텐데 그 중간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위클리 루틴을 정하는 게 있고 플래닝을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8주를 했더니 코र्스 리뷰를 할 때는 objectives를 얼만큼 달성을 했는지 이 영역들을 얼만큼 공부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부는 어디로 가지 않는다.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래서 학습 영역을 보시면 선생님들이 공부해야 될 그 목표, 지점을 아실 수 있어서 요거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지금 이제 독해랑 쓰기로 지금 구분되어 있는 거 이제 보이시죠? 다 독해예요. 독해. 그죠? 1번부터 5번까지. 자, 그런데 뭐가 틀려? 여기는 해석이고, 여기는 논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석은 기본이고 해석만 가지고 절대 우리는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논리 독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논리 독해는 무엇이냐? 자, 단어랑 구문은 꾸준히 선생님들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건 그냥 계속 그냥 묻어서 가는 공부예요. 집중적인 목표라기보다는. 그래서 이건 학습할 영역으로 같이 가는 거 맞죠? 끝까지 아마 같이 갈 거예요.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일단 해석이 기본이니까 이거는 계속 해야 돼요. 단어도 계속 하셔야 하고, 구문은
사실 기본적인 것 외에는 여러분들 그 501 되게 많이 보시는데 거기 있는 패턴이 되게 어려운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것까지 다 필요 없어요. 사실 좀 어려운 것은 그 Reading for Insight 할 때 거의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사실 커버가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단어예요. 단어를 충분히 좀 공부를 상반기에 하시기 바라겠어요. 자, 그리고 논리독해에서는 일단 처음에는 한 문단 안에서의 논리를 100% 이해하자 라는 게 가게 되고요. 요지 이해하고 부연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유추까지 할 수 있는 것을 한 문단으로 컴플리트하게 하는 것을 1, 2월에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3, 4월에 플러스 쓰기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이다 라는 거고요. 여기서 자, 요거가 더 자세하게 키워드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이제 100%라고 보는데 보통은 이걸 100%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까지 하게 되면 200%라고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구멍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이지만 이것까지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문제를 풀기 위해서요. 단어 하나 딱 고르기 위해서 이게 사실 필요한 거예요. 선다형이면 그냥 요거까지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까지 지금 할 거고 그게 1월 달에 집중적으로 1, 2월에 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 문단 논리 이해 위에 있는 거의 연장인 거죠. 이것은 어디서 집중적으로 하게 되냐면 기출 때 해요. 기출 분석 때. 자, 여러 문단으로 분석하는 것은 어떤 지문을 가지고 하면 좋을까요? 기출 나왔던 지문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죄송해요. 반말이 나왔네. 왜냐면 선생님들 탑스, 토플, 그리고 편입영어 다 지문의 길이가 짧아요. 왜 우리 임용만 이렇게 지문의 길이가 기냐고. 그죠? 편입영어도 뭐 지문 긴 거는 뒤에 몇 개 정도만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기출에서 나왔던 이 그간의 지문은 그냥 우리가 이거를 연습할 수 있는 분석해 볼 수 있는 논리 독해를 해볼 수 있는 되게 귀중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내용을 아무리 보셨다 할지라도 이거 안 찾아봤죠. 정확하게 분석 안 해봤죠. 논리 독해 안 해봤죠. 그러면 새로운 지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풀리 연습하는 시간이 될 거고요. 자, 거기서 키워드 전개까지 다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출분석 가서도 바쁩니다. 내가 한번 풀어봤다고 그냥 앉아 계시면 안 되고 미리 키워드를 찾아오셔야 돼요. 색칠을 해오시든. 그래서 저랑 이제 맞춰보셔야지 그거 없이 제 수업을 그냥 들으시면 이거 키워드 막 이렇게 체크하기 바빠.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이제 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자,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모의고사 가서 문제를 보면 요 능력을 가지고 여러 문단의 길이에 있는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키워드 라인까지 다 알 수가 있겠죠. 꼭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기출 분석은 그렇게 한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코र्스에는 여기는 안 들어가겠죠. 그죠? 위에만 지금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쓰기는 중문, 복문 쓰기 하는 게 Reading for, Grammar for Writing에서 들어갈 부분이니까 지금은 이제 안 들어갈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그게 되고 나면 이제 요게 이제 가장 작은 논리예요. 단문 하나 가지고는 논리를 안 가지고 있거든요. 얘가 다른 문장과 연결됐을 때 논리를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때서부터 이제 논리 쓰기라고 보시면 되고, 논리 정도 써야 서술 답안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단문만 가지고 늘어나 가지고는 서술 답안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최소 요구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 문장으로 이제 한두 문장이 아니라 여러 문장으로 써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서술 답안은 5문장에서 한 7문장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쓰는 분량이 돼야 하고, 자, 패러프레이즈 해야 된다는 거 다 아시죠? 요약까지 하고, 요건 이제 3, 4월에 이제 하게 됩니다. 패러프레이즈 어떻게 하는지까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2월, 그죠? 2월까지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분석 독해라고 했어요. 그죠? 이게 다 되면 이제 분석해내야 돼. 문제에서 무엇을 요구하는데, 이게 뭘 요구하는 거지? 지문안에서 무엇을 찾으라는 거지? 분석을 지금 해서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문제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독해 문제는 독해 문제인데
굉장히 고급 문제, 최고 수준의 이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구사항도 이해를 해야 되고, 이거 분석 없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출 분석을 할 때 이 요구사항도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요구를 하지? 라는 것. 그리고 답안 영역은 이럴 때 어느 영역을 찾았어야 하는 거지? 라는 거, 논리 독해랑 연결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빈칸 키워드 찾기는 정말 이제 또 하나의 이제 분석인 거죠. 아까 논리 이제 처음부터 쭉 가는 건 찾겠어. 근데 빈칸을 뚫어놨을 때 이것은 뭘 찾으라는 건가를 이제 거꾸로 분석해 들어가야 하는 거죠. 문장도 분석해보고 논리 구조도 분석해보고 여기에 적절한 것을 여러 개 중에서 골라서 넣는 것. 이 분석, 이게 가장 이제 사실은 어려운 난이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선생님들 이제 이게 독해는 뭐예요? 읽기예요. 선생님들 그냥 우리말 책 읽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읽는 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십니까? 이해? 이해. 이해. 해석 정도가 이해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글을 읽을 때는 무엇을 따라가는 거냐면 이 라이터의 사고 과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다 틀린데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빈칸의 키워드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영어로 쓴 문장에서 이 글쓴이의 사고 과정을 따라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고 과정에서 이 빈칸에 무엇을 썼느냐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출에도 뭐 deception, strategy, escape 나왔던 그 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문제를 기억하시는 분만 이제 잠깐 상기를 해보면 이 여러 가지 키워드가 되는 것 다 의미는 돼. 근데 왜 deception만 돼? 이렇게 알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그 라이터의 사고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요소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속인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그래서 디셉션을 나는 썼다라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알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것도 돼요, 저것도 돼요라고 말할 수가 사실은 없어요. 그 관점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어그리를 안 하기 때문에 이 답도 돼요, 저 답도 돼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어렵고, 자, 마지막에 제가 문학 이해를 뒀어요. 이게 가장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두었습니다. 앞에 것들이 다 베이스가 되고요. 거기에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이 요 장르적인 특성과 개념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책을 읽으실 때 처음에는 그냥 그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건 쉽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지금 사고 과정을 따라가는 거라고 했어요. 요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한테 계속 대입해서 봐야 돼요. 자, 그런데 또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왜 이렇게 썼을까?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썼을까? 목적을 파악하는 건데 가장 어려운 것이 문학이에요. 에드가 알런 포는 막 살인 뭐 이런 거 막 썼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뭐 정신병자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문학 작품들을 쭉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한테 가혹한 것인가, 인간에게.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왜 죽어야 돼? 정말 이거는 가장 가혹하고 잔인한 것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작품에 죽음을 굉장히 잔인하게 그려내고 있거든요. 처절하게 그려내고 있고 너무 억울하게 그려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끝단의 가장 최고 수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라이터의 글쓴 의도입니다. 그것이 주제이기 때문에 문학이 가장 그 이해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이 그 문학의 그 글쓴이의 의도, 주제라는 것은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그냥 지문의 논리나 이걸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프레임으로 드러나요. 캐릭터를 어떻게 배치를 했고, 뭐 리터러리 디바이스를 어떻게 배치를 했고, 시의 시어들을 어떻게 배치했고,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 프레임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프레임이 바로 개념이라는 거예요. literary device, metaphor, 뭐 캐릭터, 주인공과 반주인공.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학습을 하고 그 프레임 안에서 이 문학 작품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면은 그냥 일반 영어로도 문학이 풀려라고
보실 수는 있지만 실제 문학 작품에서 의도했던 그 답으로는 접근을 하지 못하는 거죠. 아주 어렵게는 이제 내지 않으니까 이제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1번부터 9번까지의 일반 영어 실력에다가 마지막 프레임까지 알게 되는, 이게 있어야 사실은 속 시원하게 이제 답도 인정이 되고 이해도 되고 요 수준에 달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마음을 좀 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앞에 부분도 같이 완성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1, 4월 동안 개념을 계속 이제 배워가면서 이렇게 한 번씩 이제 문학 장르를 쳐보는 거예요. 이런 프레임도 이렇게도 보는구나. 이렇게 보니까 그냥 지문을 본 게 다른 층으로 보이는 거예요.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런 주제가 드러났네. 이런 것들을 그냥 조금 재밌게 보시면 거기에 이제 노출이 되다 보면 나중에 이제 그 문제풀이 이제 기출분석서부터는 이제 지문과 그 안에 이제 이런 이제 프레임과 이런 것들을 같이 겹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서서히 가는 것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보면 선생님들 왜 시가 제일 어려운지, 왜 문학이 나는 계속 어려운지 이런 것들도 수긍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탓하지 마세요. 원래 이게 가장 어려운 거니까 탓하지 마시고 우리 같이 이제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 리뷰 있죠? 여기 가지고는 이제 선생님들이 나중에 내가 이번 달에 학습한 영역, 8주 동안 학습한 영역을 체크를 하시고 그 중에서 내가 향상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선생님들이 인지가 되실 거예요. 자꾸 내 실력을 그 몸으로 체감하시고 느끼시면서 보세요. 이렇게 향상된 영역이 있는지. 만족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럼 자꾸 세모하시는데 동그라미 쳐요. 조금이라도 향상이 됐다면 그 다음에 얼만큼 더 학습을 할 건지를 가지고 나머지 또 그 다음 8주는 무슨 공부를 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선택하실 수 있도록 다시 또 이제 8주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